안녕하세요. 오늘은 근태령의 아름다운 삶연구소 신천지 교리 비교 제11강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신천지 이만희 이심 올 이렇게 여름경 정도 이렇게 벌어질 예정인데 재판 행량 예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계속 이 신천지 재판을 제가 주시를 하고 있었고, 참 저번 재판 결과가 많이 안타까웠죠. 그죠? 수원지방법원의 김미경 판사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법률인이 보더라도 법률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법 위반 혐의를 억지스럽게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횡령죄만 가지고도 56억이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주는 게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4년 이상, 5년 이하기 때문에 4년이나 5년을 줘야 되는데 3년을 준 것은 마치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같은 그런 느낌. 자, 오늘은 이 법률에 근거한 이 신천지와 이만희의 어떤 이미 지은 재상들 또는 지금 짓고 있는 재상들, 그리고 앞으로 2심 재판이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 2월이죠, 그죠? 그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막 터지고 문제가 되었을 초기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신천지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때 교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참 그 당시 신천지 이 단체 신천지인들이 그 지도부를 비롯해갖고 신도 하나하나까지 다 그래요.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고 무엇이 중요한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포인트를 전혀 못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참 보니까 답답하더라고. 전혀 핵심을 못 잡고 있는, 지금 슬슬 거짓말이나 치고 이렇게 응? 예배한 걸 안 했다 하고 참석한 걸 안 했다 하고 간 걸 안 했다 하고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닌데 엄청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신천지 지인한테 솔직하게 내가 그때 직언을 했어요. 나도 답답해갖고 그냥 신천지 하되 도움되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해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당신들 지금 이만희 씨를 비롯해갖고 지도부들하고 신도 하나하나 또 코로나 때문에 걸레가 문제를 일으킨 그런 어떤 32번 환자, 그죠? 예, 그런 하나같이 다같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왜 그리 신천지에는 왜 그리 전략가가 없냐. 그러면서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당장 100억 정도 코로나 예방에 기부를 해라. 응. 그래야지. 지금 무슨 조금 거짓말하고 이렇게 숨기고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가장 큰 목적은 이만희 구속을 피하는 거다. 이대로 가면 이만희 반드시 구속당한다. 이만희 구속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모든 방역에 완전히 협조하고 모든 정보 완전히 오픈하고 있는 그대로 다 틀어놓고 또 이 사회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구속을 피할까 말까지. 당신들 지금 하는 거 보니까는 그때 작은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 치다가는 신천지 완전히 이번에 망해버리고 이만희 씨 필히 구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듣는 채도 안 하고 기도 안 채 하더니만은 그 신천지 지인이 거기 종교적인 부분 빼놓고 저를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왜? 내 말을 다 맞으니까. 자기보다 모든 식견이나 어떤 판단 부분에서. 가만히 듣더니만 자기도 내가 그동안 계속 보여준 은행이 있으니까
내 말이 일리가 좀 있다 생각했는지 내 보는 앞에서 저는 진짜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 좀 뭐 높은 사람이겠지. 뭐 저도 뭐 정확히 직함은 모르겠는데 뭐 지역장이나 부장이 하는 것 같더라고.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 주변에 이렇게 좀 법을 좀 아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실은 우리 신천지가 그때 이렇게 뭐 숨기고 뭐 거짓말 치고 이렇게 뭐 비협조할 게 아니라 지금 자잘한 거 다 포기하고 모든 방역 활동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협조하고 이 총회장 부수가 안 당하는 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뭐 신천지 조직으로 볼 때는 총회장 부수 당하면 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0억 정도 기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건의를 하니까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리플라이를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총회에서 다 알아서 한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중간 간부라는 사람이 참 그 정도 쉽게 철이 어리석으니까 신천지라는 조직에 들어왔겠지. 참 내가 무슨 말을 해버렸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뭐 그러면 그렇지. 뭐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많아. 아이고 결국 이번 기회에 역시 하나님은 현명하시구나. 신천지라는 조직을 이렇게 아무도 예상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박살을 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그 이후로 제가 뭐 있던 신천지 사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이만희가 구속을 당하고 또 어떻게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지켜본 마당에서 제가 저번에 1심은 뭐 기가 막히게 이만희가 나와버렸지만은 2심은 어떻게 될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이만희 씨와 신천지의 재산이 너무 많아요. 좀 하나씩 좀 이렇게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법입니다. 283조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씨, 신천지 지도부, 사람 협박하죠? 나가면 지옥 간다. 그죠? 뭐 장애인 된다. 뭐 장애 안 낳는다. 그죠? 뭐 인생 꼬인다. 뭐 영벌을 면치 못한다. 뭐 별의별 협박당합니다. 그 협박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에 그죠? 특수 협박입니다. 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으니까.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를 탈퇴하신 분들이 그냥 나 하나 피해로 내가 인도한 사람 빼내려고 이 정도 할 게 아니라 나왔으면은요 행법에 근거해가지고 신천지를 고소를 하세요. 행법은 제가 크나 말이에요. 응? 한 협박죄 또 대강 노는데 가장 본격적인 사기죄 이런 걸로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공권력이 언제까지 이 종교라는 미명하에 이런 협박죄 사기죄를 방치하고 있을 건데 그죠?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이 같이 하면 더 좋고 그죠? 물론 뭐 청춘 반항 수동도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이렇게 고소하면 됩니다. 고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소라 생각하면은 뭐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뭐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무 그냥 경찰서 가면 됩니다. 가면은 고소장 양식 있어요. 그 양식을 가져와가지고 PC로 찍어도 되고 거기서 손으로 찍어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적어내는 것보다는 그 양식을 받아와가지고 그걸 또 경찰서 홈페이지 들어가고 같은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PC로 찍으면서 관련 사인도 첨부하고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장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 돼요. 등기부펜으로. 그럼 그 고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 행사가 지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부르고 또 이만희 씨를 상대로 고소하세요. 그냥 10파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만희 씨를 상대로 하라니까 고소를. 그러면 그쪽에 이만희 씨한테 이렇게 나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들은 변호사를 보내겠지. 고소가 무슨 뭐 법원에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 바로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경찰서에 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파출소 말고 요즘 뭐라고 합니까? 지구대라 합니까? 말고 경찰서로 가라는 거죠. 서울 같으면 서대문 경찰서, 뭐 남대문 경찰서 이런데 경찰서로 가라는 거죠. 고소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시고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 좀 고소를 받아봐야 돼요. 이거는 이 고소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그래도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맞는 말이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의 회사 게시판에 막 그거 올려서 바람 피웠다고. 그 명예훼손 걸려요. 사실이긴 하지만, 그죠? 근데 이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해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은 제가 훨씬 크죠.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이만희 씨와 신천지는 명예훼손 한다는 겁니다. 누구 명예를 훼손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유재열 씨 명예훼손하고 뭐 그죠? 뭐 배도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오팽호 씨, 오팽호 목사님, 씨 하면 안 되지. 오팽호 목사님, 그죠? 명예훼손 하잖아요. 다 뭐입니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천지가 타인들의 명예를 훼손합니까? 사단이 목자한테 역사한다면서 기존 교회 모든 목사님들한테 사단이 들어가 있다. 명예훼손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 왜 가만히 계세요? 응? 이거 고소하시면 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엄청 큽니다. 5년 이하라는 게 얼마나 법에서 큰 거냐면은 살인하면 5년 이하예요. 살인하면은. 그죠?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죠? 원래 법에는 이렇게 맥시멈을 정하죠. 그죠? 자, 명예훼손 하고 있죠. 신천지가 협박하고 있죠. 명예훼손 하고 있죠. 그죠? 사자의 명예훼손. 이것도 제가 왜 넣냐면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또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누구 명예를 훼손합니까? 좀 오래되신 역사적인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죠?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을 신천지가 자기들 마음대로 잣대를 들이대갖고 배도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세례자 요한의 자손이 뭐 고소할 일 없지만은 이런 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뭐 신천지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뭐 명예를 훼손을 하고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그죠? 제가 볼 때는 신천지는 예수님의 명예도 많이 훼손했어요.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쳐다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신천지에 죄상이 많나? 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그 말도 안 되는 책들, 뭐 성도와 천국, 뭐 계시록의 진상, 그 뭐 잡스를 있잖아요. 그죠? 천지창조. 그게 보면 막 오팽호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뭐 칠머리 용이다. 얼마나 뭐 누구는 멸망자다. 명예를 훼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서적에 의해서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면 역시 또 3년 이하와 뭐 7년 이하 이런 그죠 행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욕죄예요. 모욕죄.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있는 사실을 갖고 명예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는 거짓말로 명예훼손하면 죄가 더 크고 근데 모욕죄는 뭐냐면 그냥 욕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 쌍욕을 포함해 욕하는 거예요. 뭐 개새끼 소새끼 하면 이게 모욕죄라는 거죠. 그죠? 신천지 무슨 모욕을 했습니까? 뭐 이만희 씨 그렇게 하대. 이 피레미 같은 놈들 이렇게 하대. 그죠? 그게 바로 모욕죄라. 이만희가 얼마나 그 목사님들을 모욕을 했습니까? 그죠? 그게 다 뭐 해당한다? 모욕죄에 해당한다. 뭐 명예훼손죄보다는 좀 이렇게 팽벌이 좀 약하기는 약하죠. 그죠? 자, 업무방해죄. 이만희 씨가 주도해가지고 지시해가지고 올림픽 경기장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그죠? 예, 어떤 서울시, 그죠? 의 그런 업무를 방해했죠. 그리고 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가 버리고 그런 게 다 업무 방해죄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지금 이 제대로 처벌하면 이거 죄가 큽니다. 그게 뭐 일부는 뭐 인정되고 뭐 일부는 뭐
이 시효가 지나서 인정 안 되고 이렇게 됐지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거죠. 또 관리하는 건조물에 또 침입했을 때 이 제도도 이렇게 상상적 경험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자, 특수주거 침입은 신천지 신도들이 몇만 명이 동시에 들어갔죠. 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기장에 난입을 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제가 더 크죠, 그죠? 관련 죄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제가 판단할 때, 그죠? 뭐 법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의 가장 핵심적인 죄는 뭐 방역법 위반, 업무방해죄, 그죠? 뭐 횡령죄 다 좋은데 핵심은 이겁니다. 뭐 협박죄, 대가 뭐 공갈죄 나오는데 가장 핵심은 사기죄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천년간 살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죠? 우리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죠? 사람을 속인 거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110만 원, 그죠? 건축 헌금 받거나 치안상의 이득을, 그죠? 헌금 받았죠, 그죠?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게 신천지의 핵심 죄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탈퇴하신 분들은 이 헌법 347조 가지고 경찰서 가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미 있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전하고 두드리고 그들을 때리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그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사기죄하고 협박죄하고 공갈죄하고 같이 이렇게 상상적 경합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든지 조언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수도권에 계신다면은 만나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제한상 이득을 취하게 한 때도 전항의 행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집화장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죠? 재물의 교부를 받게 했잖아요. 그죠?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종교 색채를 빼고 봅시다. 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사기치는 그냥 서클이다, 집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죠, 그죠? 우리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그죠? 이렇게 천국 못 간다, 그죠? 천년 영생 못 한다, 이렇게 공갈한 거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한상 이득을 취했다.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사기죄는 이렇게 말로 갖고 교묘하게 스스로 싹 속인 거고, 공갈은 그냥 협박하는 거야. 깡패 새끼들이 협박하는 거. 이 죄의 크기는 같다는 거죠. 그죠? 역시 신천지에 고소를 할 때는 협박죄, 사기죄를 필두로 협박죄와 공갈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특수공갈, 이게 해당된다는 거죠. 신천지는 아주 한때 20만이라는 그 위력을 보이잖아요. 그죠? 죄가 더 크죠. 뭐 이거는 그냥 이상이 있는 죄는 아주 큰 죄입니다. 이상이 있는 죄는, 그죠? 1년 이상 15년 이하죠. 그죠? 죄가 더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천지라는 단체를 법률인들이 마음먹고 처벌한다면요, 평생 그냥 빛 못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얘기를 영상의 말미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령죄. 지금 56호 횡령죄가 인정이 되었죠, 그죠? 지금 이만희 씨가 횡령을 했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3년을 주었다. 50억이 넘으면은 3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전에 안 나와 있다 뿐이지. 이거는 그냥 판례야, 판례. 그런데 김병현 판사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 왜 역학조사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왜 50억이 넘었는데 3년에, 그죠? 예. 네. 집행유예를 때렸습니까? 응? 531 법칙도 아니고 말이야. 531 법칙이라 있죠, 그죠? 531 법칙. 재벌 총수들, 그죠? 처음에 10년씩 때렸다가 20년 5년 때렸다가 그 다음에 3년 때리고 집행유예 1년 주고
그죠? 집행유예 주기 위해서 억지로, 그죠? 법 체계를 이렇게 어겨가면서 3년을 준 거 아닙니까? 김민희 판사님,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무슨 그래가지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진짜 같은 법률인으로서 진짜 부끄럽습니다. 자, 신천지는 이만희 씨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뭐 사기죄 같은 거는 지금 뭐 이 계류 중이 아니니까 뭐 역학조사방해하고 이 횡령죄인데 횡령죄 하나만 갖고도 4년 5년 받아가지고 실행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3년이 넘으면 집행유예 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만약에 이만희 씨는 그런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신천지라는 그죠? 그 단체가 본다면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더 악의적인 범죄라 본다는 거죠. 업무상 횡령을 하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5년, 6년, 7년, 8년 때릴 수 있는 부분인데 무슨 근거로 3년을 주신 겁니까? 자, 요거 신천지 밑에 있는 그런 집화장 무슨 뭐 김팽아 씨 뭐 이렇게 사무를 보는 사람들 이만희 씨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가 이만희 씨의 청탁을 받고 그 어떤 제한상 이득을 취하도록 하거나 또 다른 3자로 하여금 그죠? 이때는 이만희 씨가 3자가 되겠죠. 그죠? 이득을 취하게 하면은 역시 또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가 아주 큽니다. 지금 이만희 씨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당신들 다 이렇게 감옥 갑니다. 세상이 자꾸 이제 밝아지고 있어요. 1심은 어떻게 돈발로 이렇게 나왔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썼으면 말이야. 이만희 씨 말고도 대구 쪽에 그 집화장하고 그 신천지 그 떨거지들 다 놓아버렸잖아.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 여름 2심 때는 자, 이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감염 예방법이라고 약칭으로 부르죠. 그죠? 2조 17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왜 신천지가 명단을 거짓 제출하고 교육센터를 숨기고 한 게 왜 이거 법 위반이 아니에요? 김영애 판사님 본문을 읽어보시고 판결하신 거예요. 결론을 내놓고 말이야 이상하게 짜맞추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방역예방법 18조입니다. 3항에 자,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예를 들어 신천지가 그죠? 예,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한 행위 이것도 해당되고 특히 2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명단을 누락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센터 위치를 안 밝히고 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했잖아요. 근데 왜 역학조사 방해가 아니에요? 뭐 역학예비조사 이런 말이 법전에 어디 나옵니까? 역학예비조사 따로 있고 역학조사 어디 따로 있어 지금? 웃기는 판사 같으니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가지고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면 그게 바로 역학조사 방해지. 무슨 역학예비조사가 있고 역학조사 따로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자, 제 72조에입니다. 요거 뭐 장관하고 또 뭐 질병관리청장 등은 또는 지자체장 등은 이런 방역예방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다. 꼭 실증적인 확산이 없더라도 위험성만 증대시키도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청구했고 이게 지금 진행 중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그죠? 각 지자체장들하고
그죠? 질병관리청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청구를 해야 됩니다. 대구시만 그렇게 뭐 정치적인 퍼포먼스 비슷하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벌칙 볼게요. 자, 아까 그 역학조사 방해 이겁니다. 18조 4만 2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죠? 물론 횡령죄보다는 뭐 맥시멈 작긴 합니다만은 이 실행을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거하고 이렇게 횡령죄 4, 5년하고 경합이 돼가지고 이만희씨는 2심에서 실행을 받을 겁니다. 감히 제가 예측을 합니다. 예언이 아니죠. 예측을 합니다. 합리적인 추론에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문에 의한 부분은 다 살펴봤는데, 신천지 그 이만희 씨의 1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중간에 보석으로 내주는 것 보고 저는 1심에 집행유예 나올 줄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전 영상에서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런 정관 변호사를 썼을 때 어떤 검찰들하고 커넥션,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어떤 중소기업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쭉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소기업의 이 4명 정도 이렇게 뭐 횡령 배임죄, 뭐 분식에 이렇게 엮였을 때 중소기업입니다. 사이즈가 대기업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뭐 밑에 뭐 가장 부장 뭐 이런 사람 한 둘이 이렇게 실행 1년, 2년 들어가고 또 훨씬 더 모든 걸 지시하고 핵심 코인 사장과 전문 윗대가리는 그냥 집행유예 놔버리는 정도의 작업. 그죠? 그럼 정관 변호사를 한 4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담당 검사하고 친한 변호사도 써야 되고 담당 판사하고 친한 변호사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장검사 출신 또는 뭐 검사장 출신의 그 변호사가 그 검사들 지휘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누구는 실행 주고 누구는 집행유예 빼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웃기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정관 변호사만 쓰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뭐 내가 뭐 100억 내락할 때는 안 내고 그 뒤에 이렇게 120억을 대구시에 내려고 했죠. 뭐 그때는 여론이 하도 악화돼갖고 뭐 대구시가 그 돈을 안 받았습니다만은 신천지는 최소 그 돈 이상, 저는 200억 정도로 예상을 해요. 최소 12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어떤 사이즈의 돈을 태평양 로펌에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23명을 썼죠, 그죠? 그러면은 판사하고 친한 변호사, 모든 담당 검사하고 친한 변호사 다 썼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검사하고 그 판사하고 평소 자주 그냥 동창이거나 친구거나 연락하는 사람 중에 변호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관을. 그러면 재판을 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합당한 돈의 힘. 신천지는 뭐 자기들이 뭐 어떤 뭐 승리했다 이렇게 뭐 자사전 할 줄 모르겠지만 100% 그냥 돈의 힘이에요. 그냥 태평양 로펌의 힘이고 태평양 로펌은 왜 힘을 썼느냐? 돈을 주니까 힘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찍이 예측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기고만장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2심 때는 그 돈을 안 쓸 거예요. 돈도 없고 또 이만희 씨가 워낙 또 돈을 또 아까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2심 때는 그냥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증거한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또 다른 영상을 보고 하니까는 이 태평양 로펌이 이렇게 변호인단에서 빠졌다 하더라고. 역시 내 상대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집은 돈 쓸 마음도 없어. 돈 안 써. 돈이 꼭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지. 그죠? 신천지는 지금 쓸 마음이 없고 안 써도 된다고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요. 예. 그리고 뭐 태평양 로펌 같은 경우도 돈도 제대로 안 주려고 하지. 예. 또 이거 돈 때문에 이거 했다가 또 뭐 로펌의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아지고
또 뭐 참 저는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하셨다 생각하는데 그 피해자분들, 전피해온 분들이 또 로프마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런 부분도 간접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예, 모든 여론도 의식하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겠지만 핵심은 뭡니까? 돈입니다. 신천지가 더 이상 돈을 쓸 마음이 없고 또 더 큰 이유는 돈을 안 써도 이 시민도 이긴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이만희 씨 2심에서 징역 4년 이상 받습니다. 실형입니다. 못 나옵니다. 신천지 친구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지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 예상과는 또 다르게 신천지가 막 바로 무너지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또 신천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이만희 씨가 이렇게 교도소 들어가면은 이제 또 이루어지겠다.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거야. 저들은 세상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 선생님은 우리의 신천지 하나님은 불심판을 내리고 오히려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또 그때 믿음을 갖고 이만희 씨가 이렇게 몇 개월을 못 나오고 뭐 1년, 2년을 썩어도 곧 나오겠지. 아침 깨어날 때마다 오늘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또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저희 그 외삼촌께서 아주 건강하신 분이 있었어요. 매주 이 산에 가시고 하도 이렇게 뭐 이 탈순이 되어도 정정하시길래 야 저분은 뭐 잔병치레도 아예 없어요. 책도 좋으시고 뭐든 잘 드시고 성격도 호탕하시고 아또 뭐 긍정심리학 하도 또 뭐 건강관리 잘하시고 술도 또 거의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태우시고 그래서 주변 또 이렇게 또 어떤 또 인맥관계도 되게 좋아요. 뭐 그것 하나의 자본이죠, 그죠? 휴먼 캐피탈인데 뭐 덕망도 있고 뭐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뭐 100세까지는 사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84세가 되던 해에 2년 전이었어요. 갑자기 이분이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하시다가. 그래 그냥 그 우리 외숙모 되시는 분은 그냥 뭐 노인네가 밥맛이 없는가 보다 뭐 건강하신 분이니까 뭐 괜찮겠지. 한 열 정도 밥을 거의 안 드시더래요. 근데 바로 이제 병원에 가고 했으면 모르는데 열흘 동안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진단이 나왔는데 급성 치매다. 특별한 병명도 안 나오고 그냥 뭐 발작을 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막 참 안타깝더라고. 사지강박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멀쩡하시던 건강체분이 딱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와, 저는 그걸 그때 보고 참 사람의 내일은 진짜 모르는구나. 80대도 그렇습니다. 이만희 씨 지금 91살이죠. 저는 그 이만희 씨의 어떤 세상적인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분들과 어떤 그죠? 어떤 건전한 어떤 양식을 가진 분들이 바라는 바대로 타인의 죽음을 바란다는 자체가 참 어느 정도 어폐가 있긴 하지만은 그 악의 원흉 이만희 씨는 곧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